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11월 월간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박희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 분위기가 좀 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1월, 12월 이제 네.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11월, 12월은 어떤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10월까지도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네. 석 달째 시장이 좀 밀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8월부터 지금 3달 연속해서 일단 주식시장이 약세를 일단은 네. 보였고 사실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 채권의 동반 약세라고 이제 표현하는 상황이 네. 이제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사실 작년 3월부터 이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이후로 주식 채권의 동반 약세가 되게 빈번하게 지금 발생을 네. 하고 있고요. 뭐 계속 같이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 채권이 다시,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 다시 하락세를 띠고 채권이 강세로 돌아야만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좀 강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접근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채권의 강세로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금리가 떨어질 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금리가 좀 떨어지려면 역시 물가가 좀 안정됐구나, 인플레가 이제 좀 꺾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 관련해서 보면 뭐 어쨌든 디스인플레라고 하죠.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경기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희망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금리가 낮아질 네.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의 핵심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하락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미국에서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가 높다고 이제 지적들 많이 하지만, 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차트를 이제 먼저 한번 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을 볼 때 코어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정책을 펼칠 때는 코어 인플레이션을 네.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래 이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것이 코어 인플레이션이고 거기서 또 주거비까지 빼는 것이 바로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 왼쪽 차트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렌지색 선입니다. 네. 지금 전년비 2%를 회복을 했어요. 작년에 제일 높을 때는 7%까지 갔던 숫자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2%를 회복했어요. 2%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가 2%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코어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2%로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범위를 좀 좁혀서 봤을 때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차트를 또 한번 보시면은 핵심 상품 물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보통 상품과 서비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핵심 상품 물가는 지금 전년비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정색 선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검정색 선은 이번에 팬데믹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로 수준이었어요, 원래. 예, 상품 물가는 원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네. 기조적으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망이 정상화되어 있고 현재 재고가 약간은 좀 넘치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상품 쪽에서는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 차트에 제가 정리했습니다만 네. 중국이 결국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지금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은 물가가 예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물가로 지금 상품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많이 사다 쓰는 미국의 상품 물가가 안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상품 물가 떨어지면서 서비스 물가가 따라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도가 이번에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건 자체를 봤을 때는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 공이 하락하면서 디스인플레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사실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도 인플레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해서 보는 시각들이 있었어요. 다만 최근에는 약간 변화가 있지 않는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볼까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물가를 인플레이션의 기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임금 상승률입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임금 상승률은 기대 인플레이션하고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3% 추세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 뭐 임금 협상을 한다든지 네네. 또는 뭐 또 이제 가끔 식당에서 이제 메뉴판을 고치잖아요. 뭐 이럴 때도 이제 대충 그런 3%의 숫자를 감안해서 이제 새로운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느냐 낮게 유지되느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관성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 상승률인데요. 사실 미국의 기업들이 근래 들어서는 높은 인건비를 조금 뭐랄까요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하에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실제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그 잡마켓에서 되게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변화는요. 이 왼쪽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실업수당 계속 수령자 수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업수당을. 이게 이제 제가 보시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어요. 네. 신규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실직자가 돼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죠. 실업수당을. 이 사람들은 아직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림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신규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실업자가 된 사람이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차트가 바로 계속 수령자 수입니다.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직도 좀 만만하지 않게 되고 있고 이직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임금을 결정하는 협상력이 좀 뭐랄까요 경영진 쪽으로 네. 넘어가는 그런 변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금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보이는 차트는 뭔가요? 민간 서비스 고용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채널의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미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다. 수요가 훨씬 많다. 공급 대비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 장기 추세를 보면은 이미 기존 추세의 상단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 차트를 보면은 결국은 노동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을까? 네. 라는 의심을 갖다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력에 대한 어떤 초과 공급에 따른 임금 상승세에 대해서 꺾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직을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자체도 임금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고 네. 새롭게 이제 이 고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네. 것도 네. 임금 상승의 수준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해서 네. 역시 디스인플레 기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금리 변동성이 크고 네. 금리가 이제 되게 부담스럽게 올라가는데 그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적어도 펀더멘탈 관점에 있어서는 그게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분명히 시사를 네. 해주고 있고 우리가 현재 높아진 금리 수준에서 채권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네. 추가 상승의 여지는 이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간은 사실 금리가 오르고 그러니까 채권이 약세를 보이고 시장도 함께 약세였다라는 이야기를 초반에 했어요. 네. 그 안에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금리가 오르는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채권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 안에서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네. 종목들의 하락 변동성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미국의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8월 달 이후로는 다 약세였어요. 네. 예, 뭐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성장 스타일, 뭐 가치 스타일 또는 뭐 대형주, 소형주 다 약세였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더 약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가치주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요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딱 잘라서 한번 볼까요? 네. 요 왼쪽을 보시면은요. 금리하고 이 성장주, 가치주의 상대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게 되게 명확하지 네.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더 심하게 꺾인다는 얘기죠.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자, 올해 중반 이후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리가 상승하는데 성장주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올라갈 때
금리 여건이 괜찮을 때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갔었고요. 예, 금리 여건이 불편해도 성장주가 심하게 안 꺾이는 거예요. 덜 떨어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 M7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빅테크들의 이 실적 성장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빅테크의 성장세가 2021년만큼 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매출액이나 이익 성장세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상대적인 감내력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네. 뭔가 금리 때문에 성장주가 나빠져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이 지금 현재 이제 빅테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예, 글로벌 마켓을 막 흡수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장세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예,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봤을 때 금리 여건이 괜찮을 때는 주가 역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가 네. 앞서 이제 이야기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 네. 요 그 M7이라고 부르는 대형 성장주 위주의 장세는 계속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숫자들을 봐도 빅테크는 여전히 사실은 이번 3, 4분기 실적도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그로스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빅테크를 제외한 기업들은 매출액의 회복세가 지금 거의 발생하고 있지 네.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추세가 갑자기 바뀔 것이냐.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확 좋아지면 바뀔 수 있죠. 근데 현재 고금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여파가 내년 적어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구도가 특별히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대형 성장주 위주의 전략은 그대로 네. 유지를 긍정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사실 인도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바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쪽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인도도 역시 최근엔 약간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네. 예, 뭐 강세 기조에 대해서 저희는 뭐 믿음은 계속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미국을 제외하고 봤을 때 네. 기업 이익에 또는 기업 매출액의 꾸준한 증가세를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국가 경제 자체가 일단은 성장세가 높은 데다가 네.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 관계가 특별히 심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뭐 정부의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의 그로스가 높고 ROE는 10%대 견고하게 유지되고 네. 그럼 뭐 이익이 증가하는데 뭐 주가가 안 올라가겠느냐 이게 이제 저희의 논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탈중국 수혜 막 이런 게 이제 또 보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하고 인도 시장에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 중국 주식 시장이 최근에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예, 중국 주가를 가장 심하게 끌어내고 내리고 있었던 것이 부동산입니다. 예, 오렌지색 선으로 지금 표시가 네. 되어 있죠. 부동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덜 만들어지게 되고 일자리가 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네. 소비재 주가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근데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가장 좋았던 것이 부동산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최근에 약간 조정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또 경기 자유 소비재가 네. 이제 또 주가 강세를 보여왔죠. 그러니까 탈중국이라는 어떤 이런 컨셉하에서 이 두 시장의 이 대표 섹터의 변화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다라는 거죠. 완전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전통적인 강자는 IT예요. 원래는요. 네. 예, 근데 이제 IT 주가가 올해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금리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인도 주식은 현재로서는 우리 이제 섹터 간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못 하잖아요. 네. 예, 지수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인도의 IT 서비스업이 뭐 계속 위축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뭐 IT가 올라오고 하면서 서로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예, 어떤 순환적인 어떤 순환매가 활발하고 주가가 좀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반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여전히
상대적인 흐름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 추천 ETF 포트폴리오에는 변화가 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죠.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 자산 배분 전략이 계속 동일합니다, 사실. 네. 예,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벨 포지셔닝이고요. 한쪽에서는 뭐 미국채, 한국채 같은 상당히 이제 안전한 대안. 그 다음에 다른 반대편에는 이 미국의 M7 같은 네. 성장주, 그리고 뭐 인도도 이제 성장 주식으로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니까요. 예, 그렇게 계속 가져가실 것을 기본적으로 권고드리고 있고요. ETF 투자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컨셉에서 저희가 계속 비슷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데요, 사실. 네. 근데 사실 하나가 바뀌긴 했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뭐 코어 주식과 코어 인컴에 있어서는 이 테크 주식과 선진국 회사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건 네.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틀라이트 SS 군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인도 계속 강조드리고 네. 있고 뭐 AIQ 뭐 이런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미국 인프라 뭐 페이브 이런 것도 저희가 맞아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하나가 뺀 거에 뭐냐 하면 바로 배터리, 리튬 이쪽. 네. 우리 이제 LIT는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신흥국 채권을 네. 새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배당 리츠하고 똑같이 좀 높은 인컴을 지향하는 네. 그런 종목군을 조금 더 강화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 있었는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11월 무사히 보내고 저희 12월에 뵙도록 할게요. 박희찬 이사님 오늘 월간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